안녕하세요. 구름책방입니다. 오늘은 도서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도서관에 자주 방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이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도서관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여러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떠올린 지식들이 흩어져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연구를 진행을 하려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지식의 결과물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한자리에 모아놨을 때 이 연구자는 더 많은 지식을 더 빠르게 습득하고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게 인류 지식의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의 도서관은 아시리아의 아슈르바니팔이라는 왕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도서관이라고 하면 뭐 종이로 만든 책이 없었을 테니까 그 토판으로 진흙 서판에다가 쐐기 문자로 새겨놨던 그 서판들을 여러 개 모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아시리아가 멸망해버리고 그 도서관도 사라졌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불에 타는 바람에 도리어 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석판이 단단하게 굳어서 오랫동안 남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유명한 도서관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죠. 고대 뭐 7대, 8대 불가사의 중 하나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장서량을 보유하고 고대 세계에서 뭔가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거기로 몰려왔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눈을 조금 크게 뜨고 찾아보면 아마 집 근처에 어딘가에 도서관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게 강원도 화천이었거든요. 거기서 화천은 굉장히 북쪽입니다. 휴전선과 맞닿아 있는 동네니까요. 근데 그 화천군 안에도 화천읍으로 나가면 화천읍 도서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종종 그 도서관에 들려서 그 책을 갖다가 보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시골 마을에도 하나가 있으니까 도시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쉽게 도서관을 가까운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 살던 곳은 그 군자동이었는데 지금은 역삼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를 하면서 지하철 가까운 쪽을 좀 찾아보느라고 위치를 하나 잡긴 했는데, 와서 보니까 도서관이 가까운 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도서관을 가려면 강남구 교육청 옆에 있는 강남구 도서관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걸어서 한 15분 이상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좀 멀죠. 여름 같은데, 지금 같은 데는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뭐 그냥 땀이 아주 흠뻑 젖을 정도로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긴 합니다. 제가 어디를 이사를 가면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게 도서관하고 영화관이거든요. 그 전에 살던 노원구에 샀을 때는 바로 옆에 노원구 평생학습관이 있어가지고 손쉽게 이제 도서관을 다니면서 책을 빌려보곤 했는데 여기 오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찾아본 결과 작은 도서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동네에 보시면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에 역시 이제 뭐 책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동네마다 대형 도서관이 들어서기 어려운 곳에 작은 도서관들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찾아낸 게 역삼 이동 작은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다행이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 거기에 등록을 해서 책을 빌려보곤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교회 같은 데서 일정한 공간을 작은 도서관으로 꾸미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성남에서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도 작은 도서관이 이제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제 책들을 비치해 놓고 빌려볼 수 있게 해 두었죠.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좀 지역 사회에 개방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꼭 예전에는 카페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도서관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을 한다면은 지역 사회에 충분히 교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도서관에 처음 가보셨나요? 저는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처음 가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도서관 갔던 거는 뭔가 도서관에 꽂혀 있는, 비치되어 있는 책을 읽으러 갔다기보다는 그때 또래 많이들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시험 기간 되면 친구들하고 같이 도서관 가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도서관에 가더라도 책이 있는 쪽보다는 그 열람실 같은 데 가서 시험 공부하는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이렇게 완전히 탁 트여서 자기 공간이 뭐 이렇게 칸막이가 있긴 하지만 그런 공간에서 공부를 하는 게 썩 이렇게 잘 맞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거는 그냥 무슨 이벤트처럼 한 번씩 해보는 정도였던 것 같고요. 제가 도서관을 제대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 그러니까 도서관에 꽂혀 있는 책들을 빌려보기 시작한 건 대학교 들어와서였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아마 도서 회원증도 아마 만들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처음 딱 들어갔는데 가장 먼저 찾아본 곳도 도서관이었어요. 도서관이 어디 있나. 제가 다녔던 학교는 그렇게 크지 않은 학교라서 도서관 건물도 뭐 따로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종합관이라고 불리는 그 건물 안쪽에 있는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거기에서 뭐 그래도 나름 한 개 층을 도서관으로 꾸몄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거의 날마다 도서관에 갔던 것 같아요. 학교에 가면 뭐 강의 듣고 그렇지 않는 시간에는 거의 날마다 도서관에 가는 시기였죠. 도서관 한쪽에도 뭐 열람실이 있으니까 또 거기서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숙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넓게 트인 공간에서 뭔가를 하는 게 되게 좀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좀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 공황장애인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데서 공부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갔던 곳은 그 반대쪽에 있는 책들 있는 곳. 그 책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제 루틴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일단 도서관에 들어가죠. 그래서 서가 쪽을 한번 쭉 훑어봅니다. 책들이 잘 있나. 예. 그리고 신간 도서들이 쭉 꽂혀져 있는 서가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간 도서가 꽂혀져 있는 그 서가에 가서 어떤 책들이 이번 주에 들어왔는지 한번 쭉 훑어봅니다. 물론 어저께도 훑어봤지만 어저께 못 본 것이 혹시 또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쭉 훑어보고 관심 있는 책들이 있으면 이제 뽑아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이제 돌아서서 그 책들이 꽂혀 있는 곳을 갑니다. 제가 이제 주로 방문했던 그 서가 쪽은 인문학 관련 쪽하고 역사, 그리고 문학, 요 세 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데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세 개 서가를 중심으로 쭉 이제 서가 사이를 조용히 걸으면서 들어있는 책들을 관찰을 하죠. 이런 책들도 있구나, 저런 책들도 있구나. 책 제목들을 쭉 훑어가면서 서가를 걷는 것, 이게 제가 대학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취미생활 중 하나입니다. 서가를 걷는 게 굉장히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저희 학교는 그 나무로 된 그 선반에 책들이 꽂혀져 있었고, 또 오래된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 냄새, 책에서 나는 그 종이의 그 사근 냄새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냄새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물론 그 이제 방향제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합쳐지는 복합적인 냄새, 뭔가 예스럽고 내가 어떤 지식의 그 큰 웅덩이 안에 푹 빠져서 헤엄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훑다가 마음에 드는 책들을 한 두 권, 세 권 정도 이렇게 빌려보죠. 이런 식으로 도서관을 자주 다녔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대학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월요일에 학교를 가면 월요일에 이제 수업이 없으니까 학교에 학생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차를 이제 대놓고 도서관으로 바로 가죠. 그래서 역시 또 우리 책들이 잘 있는지 한 바퀴 쭉 이제 서가 사이를 도르면서 제목들을 훔쳐보면서 기쁨을 만끽합니다. 약간 변태 같은데? 예. 그러면서 그 가운데 또 이제 흥미로운 책들이 꽂혀 있는 것들을 찾아보죠. 신간도서 확인하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읽을 책을 뭐 세 권 내지 네 권 정도 이렇게 빌려서 기숙사로 가지고 와서 이제 책들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도서관 산책하는 습관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노원구에 살 때,
그때 가까운 그 노원구 평생학습관 거기에 그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들을 이제 역시 또 비슷한 방식으로 훑으면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한 주간에 읽을 책들을 두세 권 이제 뽑아가지고 빌려오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제대로 갖춰진 도서관이 없고요. 작은 도서관이 하나가 있을 뿐이고, 뭐 강남구 교육청 옆에 있는 그 평생학습관인가요? 그 도서관을 보면 걸어가고 싶은데 조금 멀긴 해요. 그래도 조금 날이 선선해지면 한번 좀 이제 다녀볼 생각이긴 합니다만. 사실 지금은 집에도 지금 안 읽은 책들이 가득합니다. 뭐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책장이 상단부에 보이는 책들은 다 읽은 책들이긴 한데 지금 하단부에 있는 꽂혀져 있는 책들은 뭐 꽤 되는데 아직 다 읽지 못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 책들을 틈틈이 읽어 나가는 게 최근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거 책들만 읽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에서 책들 빌려온 책들도 조금 또 한가득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의 작은 도서관을 다니면서 빌려온 책들도 또 있습니다. 뭐 읽을 책 집에 많은데 굳이 또 도서관까지 가서 책을 빌려오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도서관을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책에 대한 편식을 조금 바꿔보기 위함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책을 구입을 할 때 보면 어떤 책을 주로 구입을 하느냐, 인문학 서적, 또 기독교와 관련된 괜찮은 저자들이 쓴 책들, 이런 책들을 주로 이제 구입해서 사다 놓죠. 그래서 그 책들을 이제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책들은 잘 구입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 세 번 볼 것 같지는 않은 책들이 꽤 있거든요. 물론 뭐 기독교 책들이나 인문학 책들 중에서도 그런 책들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문학책들 같은 경우 뭐 두고두고 읽을 만한 문학책들이 있으면 뭐 삽니다. 당연히 사죠. 그래서 몇 번씩 이제 다시 읽어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책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을 다 일일이 사보기에는 제가 이제 돈이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런 책들을 조금 보충하기 위한 용도로 저는 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가면서 문학 서가를 자주 갔던 이유 중 하나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도서관에 제가 원하는 책이 없으면 신청을 하면 되죠. 이 신청들 많이들 안 하시고 모르시고 그러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이 도서 구입비라는 게 도서관들마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든 사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신청하는 책들을 받아가지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신청이 너무 많으면 다 구입은 못하긴 하지만 많은 경우는 그 도서 구입비보다 신청하는 게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사서들이 임의로 이제 골라서 주문을 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싶은 책들이 도서관이 없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신청하면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집에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가야 되는 이유는 전혀 내가 평소라면 골라보지 않을 것 같은 책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이건 근데 내가 보고 싶은 책들이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책들이고. 하지만 도서관을 갈 때 얻을 수 있는 유익 가운데 하나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책들, 내가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책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장서량이 좀 많은 도서관을 가면 더더욱 그런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정말 좋은 보석 같은 책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 가능하면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읽는 책이 기독교 비중이 가장 높긴 하죠. 하지만 기독교 관련된 책을 한 권 읽으면 그 다음 읽을 책은 그렇지 않은 책들을 한 권 읽는 거죠. 이제 여기에는 뭐 문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역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문학 서적들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뭐 경제나 경영이나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이제 아무튼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기독교 관련 책을 읽고 또 그렇지 않은 책들을 읽는 시기인 거죠. 저는 좀 다양하게 읽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책만 계속해서 파다 보면 머리가 굳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한쪽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전혀 다른 영역에서 색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경험도 이런 식으로 책을 다양하게 읽을 때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 도서관을 다니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어떻게든 책을 읽게 된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반납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납 기간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든 읽게 됩니다. 물론 읽다가 너무 재미가 없으면 못 읽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하나의 나에게 독서에 관한 어떤 타임 리밋? 제한 시간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어떻게든 그 책을 읽으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점. 이건 내가 가진 책을 읽을 때랑은 또 다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자주 다니시면서 정기적으로 보통 한 2주 정도가 대여 기간인데 2주에 한 권 내지 2권 정도 이렇게 빌려서 보시면 더 많은 책들을 읽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새 이제 집의 편의성을 생각을 할 때 뭐 역세권이니 뭐 숲세권이니 그런 것들을 떠올리긴 하는데요. 저는 이 도서관 가까운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가까운 데 좋은 도서관이 있다는 건 어떤 주거의 쾌적함을 상당히 높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도서관을 가깝게 우리 이용하는 곳의 장점은 꽤 많을 겁니다. 우선 이렇게 날도 더운데 도서관은 굉장히 시원하고요. 그리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굉장히 즐겁게 보낼 수 있죠. 자, 아직 집 근처 도서관에 안 가보신 분, 아니, 집 근처에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생각도 안 하셨다라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장 가까운데 도서관을 찾으셔도 되더라고요, 요새는. 내가 어느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도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 공공도서관끼리는 다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 카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도서관 관련된 내용을 등록을 해두면 어디서든지 빌려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집 근처가 아니라도 회사 근처 출퇴근하시면서 내지는 점심시간에 잠깐 들릴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다면 그런 곳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까운 도서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오늘은 도서관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요새 댓글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 것 같은데 댓글에 고픈가 봐요, 요새. 여러분 반응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구독자님들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